6일 기준 영국은 전날 3,802명이 늘며 총 확진자 수가 51,608명이 되어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왕세자와 보건부 장관도 확진된 데 이어 존슨 총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존슨 총리는 6일 오후 증상이 악화되어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에게 직무대행을 요청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지만 영국 내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진단키트를 확대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랍 장관은 영국에서 한국과 같이 검사 역량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영국 내 상황에 대해 위로를 표하고 존슨 총리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를 건 나라는 영국에 이어 코스타리카와 쿠웨이트도 연달아 한국산 진단키트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모로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도 한국산 진단키트 의료물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한국에 휴지와 손소독제, 쌀 등을 보내달라는 각 나라의 SOS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과 식량 등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량이 풍부한 한국에게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18일 말레이시아가 국경 봉쇄 조치를 발표하자 화장지를 비롯한 각종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식료품의 90%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한국의 휴지를 있는 대로 수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전북 군산에서 생산한 홈플러스 롤티슈와 갑티슈 2000세트가 부산에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또한 최근 사태가 지속되면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쌀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베트남은 인도, 태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쌀 수출국으로 2018년에 수출한 쌀만 650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쌀 수출 금지에 타격을 입은 홍콩과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쌀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쌀은 해외에서 중국 동남아 쌀보다 두세 배 비싸서 수출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판로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 쌀 가격이 2013년 4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쌀 관측 4월호는 당분간 국내 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한국 냉동만두도 사재기의 대상이 되며 주문량이 평소 대비 2배가량 늘었고 3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6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8%가 늘었습니다. 한국 손소독제도 유럽 등 이를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주문이 폭주하며 3월 수출액은 56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배 급증했습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사재기가 없는 한국은 오히려 이번 위기로 인해 수출량이 늘었고 새로운 판로가 생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는 최근 사태에 대한 불확성이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의 5분의 1이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128.36으로 가장 높았고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불확실성 지수가 높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확실성 수준이 8.71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역과 의료진의 헌신, 놀라운 시민의식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각국의 정상들은 한국에게 진단키트와 방역대책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6일 WHO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 통제하는 포괄적인 방식에 있어서 챔피언이라고 치켜세우며 지금 시점에서 열악한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그동안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더운 날씨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검사비 75달러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냐 노동자 평균 월급이 하나로 66,000원인데 보통 한 달 반의 월급이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기도 힘들 뿐더러 검사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7일 기준 아프리카 확진자는 9,000명을 넘어섰고 700여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내 감염병 진단 전문가 이영민 연세대 교수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가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영민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방역에 대해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신속하게 대규모 검사를 해낸 비결은 새벽에도 검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실에서 밤 10시에 들어가는 검체들은 새벽 1시쯤 결과가 나오고 새벽 2시 검사는 새벽 5시에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양성과 음성 사이에 명확하지 않은 값이 나올 때가 있어 진단검사 전문의가 판독하는 과정 때문에 밤을 샐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방역을 성공한 데는 이 같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대책을 지휘하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을 한 해외 언론은 전사 영웅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거의 잠도 안 자고 퇴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에 한 기자가 정은경 본부장에게 얼마나 자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제가 삼성이 소니를 짓밟고 올라간다고 다른 영상들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전히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소니를 포함한 일본 기업들이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 직전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통쾌한 소식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일본 경제 침략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주 훌륭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를 규제하자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인 D램이죠. D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필요한 필수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D램 시장 규모가 이미 50조 원을 돌파하였는데요. 이 중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더하면 72.6%입니다. 이 정도면 독점은 아니지만 삼성과 SK의 과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삼성과 SK가 D램 반도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죠. 일본은 자신이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도 모른 채 한국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만약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일본에 D램 반도체를 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자, 여기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은 모두 아시다시피 반도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하지만 이 반도체들을 어느 국가에 팔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요. 여기 중국이 44%, 홍콩 21%, 싱가포르 10%, 베트남 8.3%. 아직까지 일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필리핀 2.4%, 미국 1.7%, 일본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일본은 1.5%. 너무 귀여운 수준이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 다시 한번 보실게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이 72.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D램을 전혀 주지 않아도 큰 타격이 없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 3위 마이크론 그룹에게 공수를 해와야 하는데 이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양양자 특위 부위원장께서 친절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이분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무 출신입니다. 그 어느 국회의원들보다 반도체 분야를 꿰뚫고 있겠죠. 양양자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크론사 제품은 소니의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일본 전자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마이크론사의 부품들이 소니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가정해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 및 공급 규모에 절대 못 따라오고 있죠. 불가능합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10나노급 3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요. 경쟁사 대비 1년 이상을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애초부터 R&D에 투자하는 규모가 다른 데다가 글로벌 D램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를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게 되면 일본 대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회사가 바로 소니와 닌텐도입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니는 최악의 경우 회사를 쪼개서 해외 기업들에게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처럼 말이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소니의 생산 공장들이 해외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소니는 총 36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무려 20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 있지만 36개 가운데 20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소니의 실적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 분야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70%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니의 전자기기와 게임 등은 이미 성장이 멈추고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던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 애플과 점유율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세계 스마트폰 4위 샤오미와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오포, 모두 중국 기업들이죠. 이 둘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습니다. 올해 5월 삼성전자는 소니보다 앞서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개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공개하였습니다. 당연히 삼성으로 바꿔야죠. 특히 중국인들은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있어서 카메라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2위 중국 1위 스마트폰 제조회사 화웨이도 곧 삼성전자로 갈아탈 수밖에 없겠죠. 삼성이 어떻게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을 박살 내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5일 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양국의 수출 규제 수위가 점차 강화된다면 소니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를 쪼개서 해외 자본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소니의 핵심 사업인 이미지 센서와 전자기기가 박살나면 기껏해야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 소니 뮤직, 금융 서비스 정도가 남습니다. 소니 픽처스는 영화 배급 등의 사업으로 분기마다 2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40억 원. 이건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죠. 소니의 심장에 비수가 꽂히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소니는 토요타, 소프트뱅크, NTT에 이어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회사이고요. 기업 가치는 74조 원. 소니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닌텐도의 기업 가치는 48조 원. 여기에다가 두 회사들의 다른 부품들을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한일 무역 전쟁에서 한국이 유리해진 정도가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최지성 더불어민주당 일본특위위원장님과 김민석 부위원장님의 지소미아 관련 사이다 발언과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하겠다는 나라와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해놓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일본은 피폭 국가이기 이전에 2차 대전 전범 국가다.